회색 선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색 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회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회색 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회색선을 돌파하고 나서 회색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주식이 회색선을 돌파하고 회색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색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의 기본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회귀성, 세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회귀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음은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멀어지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으로 회귀를 하죠. 주가가 멀어지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으로 회귀를 합니다. 역시 멀어지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으로 회귀를 하고요. 멀어지면 또 회귀를 하죠. 멀어지면 회귀하고 또 멀어지면 회귀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동평균선의 회귀성이라고 하고요. 지지와 저항, 이 다음 종목을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지받고 올라가고요.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받던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은 이후에는 저항으로 바뀌죠.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고 올라오면 저항받고 이런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할 때 이 우상향하는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다가 내려올 때 이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할 때 주가가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 주가가 그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 주가 그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은 저항의 강도가 이 반대의 경우보다 약하다는 의미이고요. 이동평균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의 방향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5일선과 11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21선과 61선을 중기 이동평균선, 121선과 241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 파란색이 5일선, 보라색이 11선입니다. 모두 단기 이동평균선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은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역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할 때는 주가의 흐름,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역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하향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역시 우상향하죠. 이 구간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 역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 역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같은 관점으로 중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중기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중기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을 때도 있죠. 중장기 이평선은 우하향하고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은 우상향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초록색이 12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파란색이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고요. 이 구간 내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우상향할 때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을 하지만 큰 추세의 흐름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에서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도 올라가지만 큰 추세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이런 이동평균선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주가의 바닥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 지점, 그 부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고 완만해지면서 우상향으로 변하는 지점이 있겠죠. 이러한 변곡점,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변곡점 부근에서 주가의 바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부근에서 단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 지점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린 회색선에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시면 이 회색선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합니다. 이런 종목을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요. 이후의 흐름이 눌렸는데 이 눌림이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가는 경우에 이런 주식이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이유가 이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 지점, 이 자리 부근이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핵심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41선을 돌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고요. 눌림이 241선 이탈시키는지 이탈시키지 않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결국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죠. 그 위에서 지지받더니 대량 거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후에 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 종목도 역시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변곡점 부근, 여기가 주가의 바닥이 된 것이고요. 이 텔레칩스도 볼까요? 역시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력하게 241선을 돌파를 합니다. 눌림을 봐야 되고요. 눌렸는데 241선을 이탈시키지 않죠. 24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재차 올라가더니 역시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241선을 돌파하더라도 이후에 눌림이 이 241선을 이탈해서 장대 음봉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절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241선에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장기적인 바닥을 잡는 핵심, 먼저 241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41선을 돌파할 때 그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고요. 눌림이 나왔을 때 이 눌림이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지지받고 상승이 나올 때 그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패할 경우도 있고요. 그 실패는 눌림에서 241선을 이탈할 때 그때는 손절해야 되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지만 공부를 하면서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결국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 공부하면서 잘 극복을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